중도층 안 돌아옵니다.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대통령이 집무실에 계셨을까? 취재를 좀 했는데 숨어있는 사람이 한 분이 더 계시죠. 수요일 오늘은 맞짱 토크로 찾아왔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태원 12구 참사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막 국민의힘은 경찰이 부실하게 대응했다라고 이제 책임을 추구하는 이제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은 좀 정부 정치권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입장은 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요? 네. 네. 경찰은 정부 아닌가요? 경찰도 정부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적인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수치가. 그런데 지금 경찰이 잘못했다라는 입장을 국민의힘도 따라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 대통령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정부는 그럴 수 있지만, 대통령실은 그럴 수 있지만, 하지만 민심의 전달 통로가 되어야 되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네. 한 집단이 잘못했다라고 공격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왜냐? 국민의힘은요, 집권 여당이에요. 네.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고요. 경찰 책임뿐만이 아니라 자기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러한 법적 제도적인 제대로 된 개편을 하지 않고 보완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또한 자신들의 책임이다라고 먼저 인식을 하고 자각을 해야 된다. 자꾸 누구한테 떠넘기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경찰 쪽으로 보다 보니까 뭐 좀 책임이 있는 한덕수 총리라든지 특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사퇴나 이런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뭐 이게 사건 다 끝나고 나중에 하겠다는 뜻인지 어떤 뜻으로 봐야 됩니까? 실제로 한덕수 총리나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네. 그 국회 출석해서도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태가 다 마무리되고 그리고 나서 책임을 지겠다.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 이 상황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네. 난 다음에 사퇴를 해도 하겠다. 그래서 이제 12월 사퇴설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12월?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연말쯤 돼야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 뭐 여러 가지 개각 뭐 그리고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등을 고려한 네. 뭐 이런 조치다라는 건데요. 저는 국민들의 어떤 분노나 그리고 이게 정말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참사가 벌어진 데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앞서 장 소장님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느 한 축만의 문제가 아니었지 않냐는 판단이 좀 드는 겁니다. 경찰만의 책임이 아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경찰도 경찰은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네. 그러니까 112 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된 오후 6시 34분 이후 부터 그 사고가 발생하는 10시 15분까지 뭐 그 이후에도 뭐 경찰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러면 112에 신고되기 이전에 있어야 했었던 최소한의 안전대책. 그러면 용산구청장은 자유로우냐, 서울시장은 자유로우냐, 행안부 장관 뭐 그날 사건 터지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뭐 경찰과 소방이 동원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게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황 인식도 잘못돼 있었어요. 그러면 앞서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 이것은 총체적인 잘못이고 큰 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책임을 지고 네. 규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보면 설전이 끊임없이 이제 경찰 수뇌부를 향해 있다. 경찰 책임론으로 몰아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니 그럼 딴 사람들은 책임이 없어?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6월 예. 7월에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왜 설치해?라고 하면서 네. 여러 가지 논리가 뭐였냐면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국을 둡니다. 네. 경찰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통제하고 통할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라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경찰 잘못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저는 그 운영위 국감에서 네. 김대기 비서실장의 한 얘기도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어떤 들어요. 부분 말하는 거죠? 세월 사태 보세요. 세월 사태 때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태 다 수습하고 6개월, 8개월 후에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당시 상황은요. 예. 정홍원 국무총리 바로 사의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주영
해안부 장관도 사의 표명 바로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수습을 하라. 반려된 거죠. 그렇죠. 사태가 반려가 된 지금 거죠. 근데 행안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들은 가만히 있어요. 사의 표명하지 않았다고 이상민 장관은 자랑스럽게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과연 이게 국민이 생각을 하고 국민이 판단하는 사태 수습의 해결책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장 소장님, 국민의힘 내부 기류가 좀 궁금합니다. 혹시 이상민 장관에 대한 거치 부분 뭔가 들리는 바가 그 있을까요? 얘기는 장윤성 기자님이 훨씬 더 잘 아시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은 공개적으로 이상민 장관 사퇴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제 숨었어요. 아.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주말을 기점 이후로 예. 이상민 장관에 대한 재신임을 물은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요구를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럼 문재인 정권 하에 있는 행안부 장관 그만두라고 얘기 안 하겠냐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려요. 뭐 아는 좀 예. 들은 얘기가 있을까요, 장준 예, 기자님? 좀 취재를 좀 해보면 예. 지난 이제 금요일 정도까지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해임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공감대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류가 주말 사이를 지나면서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상민 장관이 참 눈치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눈치가 없다. 예, 그러니까 그런 뭐 판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너무 눈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하.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인 스스로 본인의 거취를 결정을 해야지 대통령도 당신 그만둬라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죠. 알아서 나가줘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알아서 본인의 거취 표명을 아니 이 정도의 참사가 생기고 앞서 경찰국까지 만들어가지고 경찰 컨트롤 안 하면 이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다까지 책임감을 강조했던 분이 정작 경찰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본인은 내 책임 아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당연히 본인 책임을 스스로 자처하고 나서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말씀이 전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어찌 보면 정무적 감각이 너무 떨어지거나 눈치가 너무 없거나 본인 스스로 본인이 문제를 좀 풀어갈 생각도 능력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국민의힘 안에 있긴 합니다. 그러나 혹시 대통령이 붙잡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런 얘기도 가지 마라. 나오죠. 예. 네. 그래서 대통령과의 관계, 어허. 뭐 오랫동안 이어진 인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인사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검찰 시절에도 이제 인연이 있었던 분들은 끝까지 함께 가려는 이런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죠. 자, 그게 앞으로 이게 지금 참사 이제 계속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책도 내야 되고 하는데 이상민 장관 여기 있으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여론이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지층이 환호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지지층을 옹호하고 방어하고 그래요. 대통령님 뭐 잘하고 계세요라고 하겠죠. 네. 하지만 중도층, 무당층, 지지정당 없음층이 어떻게 하느냐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이라든지 월요일 날 발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네. 중도층이나 무당층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격앙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과 정부에 대해서 격앙돼 있다고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는데 우리는 좀 일단 사태 수습부터 책임은 나중에 물을게. 근데 일단 보니까 경찰이 잘못한 것 같아. 경찰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요. 중도층 안 돌아옵니다. 그 저는 부분, 예. 그 부분에 덧붙여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 또 한 포인트가 있으니 바로 그 용산 소방서장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입건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입건한 게 맞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가장 그 수고하고 어쨌든 출근도 아니었는데 토요일 날 나와서 현장을 컨트롤한 사람인데 그분에 대해서 입건하고 예컨대 뭐 그 사법 처리하겠다라는 방식으로 나오는 것이 옳으냐에 네. 대해서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참사에 대해서 사태의 원인이 뭐고 진상규명을 어떻게 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국민들은 이미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길이 너무 뻔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미리 안전대책 세워야 되는데 안전대책 하나도 안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련자들 전부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2 신고가 있었는데 출동하지 않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찰 책임 당연히 있는 당연히 거죠. 있죠. 예. 그리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책임져야 될
정부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데 엉뚱한 데에 지금 책임을 지우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아니 결국에는 꼬리 자르기 하고 밑에 사람들만 잘못했다고 문책하면 다야? 이 정부는 문제가 생길 때 대통령실 안에서도 그 제일 하급 단위부터 문책을 하더니 결국 이렇게 큰 참사에서도 위에서는 책임지지 않고 아래 단위에서만 책임을 묻는구나.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일 못하죠. 네. 이 참사 관련해서 숨어 있는 사람이 한 분이 더 계시죠. 누가 있을까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왜 숨어 있을까요? 용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이잖아요. 자기 지역구에서 지역구. 이러한 참사가 벌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을 사실상 공천을 준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 참사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권영세 장관도 입장을 밝히는 게 맞다 이렇게 맞죠. 보십니까? 근데 본인은 나는 공무위원이니까 이거 어. 입장 밝히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냐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책임 관련해서 결국 이제 경찰 쪽에만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 그 이틀 전인가요? 대통령실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이게 좀 이례적으로 실제 대통령 발언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공개되면서 그 공개 내용이 분량이 이제 1만 자 정도가 되는데 경찰을 강하게 막 비판하고 좀 책임을 문책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공개한 이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통령께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셨죠. 너희들 뭐 했어 4시간 동안. 거기 있으면 막아야지 왜 못 막았냐 이렇게. 눈으로 보고도 왜 못 막았냐고. 당연하요. 정말 경찰 이러한 대처를 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네. 특히 용산경찰서장은 뒷짐지고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비쳤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어요.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셨죠. 결론적으로. 경찰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경찰 바꿀 거야. 네.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것들 제대로 바로잡겠어. 그런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누가 할 거야? 결국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저는 읽혀져요. 예. 왜냐하면 당시에 재난안전관리대책회의에서 이상민 장관도 있었지만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상민 장관 내가 경찰 혼냈지? 경찰 제대로 개혁해? 그런 미션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 이게 좀 검사 언어 아니 검사 생각 아니냐. 네. 왜 밑에 용산 서장, 용산구청장 이런 사람 책임지고 왜 대통령이나 이런 윗사람 책임 안 지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전문이 다 공개됐으니까 네. 국민 누구나 이제 읽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대단히 격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쓰냐면 대한민국 경찰이 그런 엉터리 경찰이 아닙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납득이 안 된다.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그걸 조치를 안 하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사 검사의 눈으로 경찰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문에 흐르는 면면을 보면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 구속시켜. 이런 분위기로 읽힙니다. 읽힌다. 그러니까 수사 검사의 눈으로 경찰의 행태를 보면 싹 다 구속시켜서 이 엄벌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여전히 대통령은 검사의 시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검사복 위에 양복을 입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물론 대통령이 되신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한 6개월 차 정도 접어드는 건가요? 이렇게 됐는데 여전히 이제 그런 시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서 장 소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대대적인 경찰 혁신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번에 보면 경찰에 이해할 수 없는 보고 라인들이 좀 있어요. 네, 보고 라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은 112 상황 관리 112 그 상황 관리관이 이제 뭐 그 해당 용산서장한테 안 하고 서울청장한테 바로 하고 서울청장은 용산서장한테 직보를 받고 뭐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엉터리로 막 보고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취재를 좀 했는데 그러니까 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네. 친소 관계에 따라서 보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친소 관계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일테면은 누가 경대 출신 선배예요. 경찰대학교. 예, 아니면은 경대 비경대 출신이에요. 그러면 아는 선배한테 먼저 전화해서 상황이 이렇다라고 보고를 해준다는 거죠. 대통령도 11시 01분에 보고 받은 다음에 이상민 장관한테 연락을 하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지휘계통 체계라면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김대기 실장한테 연락을 해서 비서실장한테 연락할 수 김대기 있는 거죠. 실장이 예. 행안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서실장이 완전히 패싱된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근데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한테 먼저 전화해서 이런 사고가 터졌다는 건데 알아보고 봐라 이렇게 지시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경찰국 신설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거죠. 경찰국 신설하고요. 예,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행안부에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경찰을 이를테면은 경찰국 신설과 행안부에 줄을 서는 경찰들과 그렇지 않은 경찰들 간에 이런 알력 싸움들도 당연히 존재를 있을 한다. 것이다. 신경전도 당연히 있다. 이런 보고 이야기들이 체계 나옵니다. 관련해서. 아니, 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런 거 개혁 안 하고 뭐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자, 또 한편 좀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희생자들 명단 공개하고 추모 공간 마련 이 부분인데요. 이 메시지가 지금 또 행안위 회의에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폐륜이다, 괴물이다라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유족들이 네. 원하지 않으시면 이 명단과 영정 공개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이런 문자를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쟁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계속 이 참사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네. 결국에는 참사를 정쟁에 이용을 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공격을 민주당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아하.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공격 포인트는 하나 더 짚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마약 사범을 단속하려고 했어? 그 얘기를 하고 질서 유지를 있습니다. 해야지. 예. 마약 사범도 단속해야죠. 마약 사범 단속하는 것만큼 질서 유지도 하는데 경찰력을 더 투입했어야지라고 접근해야 되는데 마약 사범 여러 가지 단속하느라고 당신들 질서 유지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아하.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민주당도 집권해본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너희들에게 타격을 주겠어.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처하게 만들겠어 라고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대한정당이 되려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경찰 제도 개선 이렇게 하겠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좋지 더 나을 않을까라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영정사진 그 관련해서 경기도의 한 유족이 우리 딸 사진 좀 넣고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뭐 그 말고는 지금 사실은 유족들의 의견이 뭐 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뭐 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희생자 이름하고 나이 알고 분양 또 진짜 조문하고 싶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좀 같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어떤 대응 방식 네. 이 참사 관련해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관련해서는 장 소장님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적하는 것은 마약 단속이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네. 성범죄 단속이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마약 단속도 하고 성범죄 단속도 당연히 해야죠. 아니 그렇다고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면 됩니까? 안전대책이 1번. 그다음에 2번, 3번 마약, 성범죄. 당연히 아하. 세트 플레이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앞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경찰이 엉터리 경찰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 실력이 충분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왜 안 했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유족 문제 그 이제 최민희 의원 말씀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전달을 좀 해드리면 최근에 유족들께서 민변 등을 찾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 정부에서 그 선제적으로 애도 기간을 선포를 하고 네.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족들과 전혀 상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상의가 없었다. 예, 정부가 예. 일방적으로 설치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유족들은 그런 분향소가 설치된지도 잘 몰랐다. 근데 왜냐하면요. 당장 중학생, 고등학생 20대, 30대 되는 이 청년 학생들이 그 할로윈 축제에 놀러 갔다가 길거리에서 서 있다가 그렇죠. 예, 도로에서 이런 일이 압사로, 벌어진 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들 가족들은요. 이게
그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3호 지냈을 거예요. 이제 3호 지내고 이 아이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막막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다 아이들이 집집마다 하나 아니면 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 이 내 자식의 이 문제를 어떻게 정부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 참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행안부가 이분들이 좀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나 틀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신에 뭘 얘기하냐면 사후정산해라. 장례비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영수증 첨부하시면 그 돈 드릴게요. 돈 주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정부의 이런 태도가 좀 적절하진 않다. 예. 네. 알겠습니다. 속보 한번 전해드리고 이것도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민주당사 내에 정진상 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앞서 정진상 실장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혐의는 아마 대장동 관련해서 뇌물 혐의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장사님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네. 결국에는 김만배 씨가 얘기한 천화동인의 반은 네. 그분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검찰에서 어제 공소장에 네. 김용, 정진상, 유동규가 김만배 씨에게 이익금 428억을 받기로 했다. 예.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도 일단 대장동 일당들에게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냐. 뇌물 받았는 그 것이다. 이전에 뭐 정치자금 형식으로도 받았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이런 약속을 한 것을 보면 여러 가지로 대장동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시에 성남시청의 가장 핵심 실세였던 정진상 정책실장이 여러모로 관여하고 뒤를 봐준 거 아니냐. 그런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검찰의 노력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뇌물죄 정치자금법은 나오는데 뇌물죄 다른 건 같기도 하고요. 김용 오늘 부원장하고는 압수수색하는 거는 뇌물죄. 네, 뇌물죄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성 기자님? 예고된 수순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김용 부원장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도 두 차례에 걸쳐서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했고 두 번째 네. 이제 어쨌든 USB에 담아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갔죠. 이것은 뭐 당연한 수순이고요. 다음 수순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이겠죠.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는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법률 대응 꼼꼼하게 준비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소란스럽게 대처할 문제는 아니다. 당사에 또 압수수색하면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당사에 들어가는 건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아. 대해서 이것은 뭐 문제 지적을 할 수 있겠죠. 당사를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 근데 지난번 김용 부원장 때도 마찬가지였기 네.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국가가 선포한 애도 기간은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아이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국민들의 마음이 진정되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으로 물론 이제 검찰이 빨리 이 사건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고 싶은 뭐 그런 뭐 의도와 목적은 알겠습니다만 이 가운데 또 다른 정치 정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상황을 흔드는 것은 좋은 일일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범죄가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되니까 하면 되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꼼꼼하게 준비해서 다툼을 해서 결국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는 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얘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7일이죠. 법사위 전체회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 두고 한동훈 장관하고 김우겸 의원 또다시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 저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7월 19일, 20일 그 새벽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께서 네.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청담동 바에서 술을 마셨다? 1시부터 3시까지? 과연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벌어졌을까? 가능한 일인가? 네, 이런 라는 생각이 말씀이네요. 들고요. 네. 김대기 비서실장은 어제 운영위 국감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은 가짜 뉴스다. 내가 알기로는 당시에 대통령은 사무실에 있었다. 집무실에 있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또 대통령이 집무실에 계셨을까? 사무실에 계셨을까? 예.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은 없었겠죠, 당연히. 자, 장윤선 기자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김대기 실장님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밌었는데 아유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막 질문하는 네. 그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 그냥 아유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가짜 뉴스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요. 근데 어찌됐든 저희들이 이제 취재를 좀 해보면 네.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더 탐사라는 매체가 접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취재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취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제보들도 오고 또 하나 중요한 제보자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모두 5명인데요. 네. 그 5명의 등장인물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첼리스트와 첼리스트의 남자친구, 네. 그 남자친구가 이제 제보자인 제보자. 거죠. 예. 그 제보자가 뭐 5가지 질문을 본인이 이제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분이 뭐 어느 틈에 나와서 뭐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하게 될지 뭐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본인을 공익정보 공익 제보자. 네, 공익 제보자로 인정해달라 그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고 그것이 심사 중이라고 제가 어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이분이 공익 제보자라고 신분이 지위가 인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또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좀 해봅니다. 네. 시간이 가면. 쉽게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뭐 한번 칼을 빼들었는데 서로 찌를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싶기도 하고. 더 탐사 강진구 기자 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좀 허무맹랑한 그런 주장을 했다라는 여러 가지 비판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맞짱 토크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주 좀 뵙죠, 장 소장님. 자주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장 기자님 워낙 감사합니다. 바쁘신 분이셔가지고. 자,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